그 순간에 보이는 제일 자명한 미래를 목표로 삼고 그 순간에 이전의 그 과거의 모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순간순간 최선의 판단을 할 뿐이지 그때의 목표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내가 시간이 지났으면 그 목표는 나한테 또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자명한 게 지금 나의 또 목표가 되는 거야. 컴퓨터 그 다운받을 때 속도 계속 바뀌듯이 그때 그 속도라면 10년 걸릴 일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잠깐 또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게 5년 걸릴 일이다라고 미래가 바뀌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놓은 수 때문에 또 미래가 바뀌고 목표가 또 수정이 당연히 불가피하고 아예 안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되 계속 유도리 있게 세우면서 그 느낌이 그 목표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목표나 과거의 나의 이력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도움이 되게 그냥 써버리자는 거죠. 아주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최고로 활용하는 비법이죠. 지금 서울시장 목표로 세웠다면 그 목표가 지금 저한테 힘을 주고 지금 저한테 또 올바른 판단하게 도와줄 거잖아요. 그냥 그걸로 쓰고 버리는 거죠. 그 목표도. 내일 일어났는데 다른 목표가 더 자명해 보이면 그날은 그날의 목표를 또 세워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날 하루를 또 멋지게 사는 거죠. 하루하루를 멋지게 사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그 지점에 가장 도와주게 활용하자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판단을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일 자명할까 결정할 때 사실은 지금 이게 철학적으로 그 원리예요. 저도 대학 때부터 이 원리를 좀 알았어요. 철학 공부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함께 간다는 거죠. 과거 따로 있고 미래 따로 있는 거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살 때는 과거를 전제하고 있고 또 미래를 전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셋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한 순간에. 과거의 나의 업이 카르마가 나를 또 뭔가 밀어주고 현재가 내가 지금 현재 순간순간에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있고 미래는 나를 앞에서 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셋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목표니 또 과거에 대한 성찰이니 하는 것도 그 순간순간에 쓰고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의미가 있지. 과거 걸 또 집착할 필요가 없고 그 과거의 모든 그거는 그 순간에 그렇게 셋이 모여 한 작품을 만든달까요? 딱 이렇게 완결된다고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죠. 특히 저 같은 그러니까 오늘은 그 목표가 나의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만들면 그걸로 쓰고 버리는 거지. 다시 모른다 하고 돌아가서 우리 이렇게 삶이 그러잖아요. 잠자기 한다는 게 다 내려놓고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한번 죽는 거거든요. 그걸 깨어났으면 다음날은 그날에 맞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또 과거에 내가 또 해놓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험을 활용해서 경험치를 활용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기본 철학을 그렇게 깔고 셋이 모여서 뭐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쓰고 버리고 그런 거에 매일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목표는 활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지 부처도 목표로서 활용하면 되지. 그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게 앞에서 끌어주면 내가 더 잘 갈 수 있다. 나를 끌어줄 목표를 세우는 건 중요하죠. 그것도 똑같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 목표를 앞에다 세워놓고 그거 보고 또 힘을 내서 가면서 과거에 내가 한 그 경험치를 다 활용해서 또 한 걸음 가고 이런 느낌. 재밌게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이게 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인 게요. 왕陽明글을 봐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왕陽明할 때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그건 욕심이다. 미리 알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낌새만 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간순간 선이면 하고 악이면 하지 마라. 이거죠. 그거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만 갖고 에고가 힘들다는 거죠. 그 말만으로는 이건 아주 도인이나 할 얘기지. 도인도 그게 포인트는 거기 있지만 에고를 무시하고는 도인은 그럼 어떻게 가느냐? 지혜로운 도인이라면 목표와 그 과거의 나의 그 경험치를 활용하겠죠. 과거의 카르마와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활용해서 순간순간 더 자명한 선택을 하는데 활용하겠죠. 과거와 미래를. 근데 막말로 순간순간 낌새만 봐라라고 할 정도의 가르침도 있는 거니까 내가 계획 없다고 뭐 이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적절한 계획과 과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반성이나 과거의 활용은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이상한 일 겪은 것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게 미천이니까 그때 해놓은 경험치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나를 지금 가슴 뛰게 하는 그 목표를 향해.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자기개발서에서도 뭐 얘기할 얘기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명한가를 물어보고 그 사이에서 자명한가를 따져서 결정하면 아신 과거 현재, 왜냐면 원리가 과거 미래 현재가 함께 돌아가는 게 원리니까 이 원리까지 활용해서 결정을 하면은 자연의 결에 맞는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학당에서 일하다 보면요, 그 감각을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당에서 뭐 목표 짰다 부쉈다 하는 걸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좋았으면 됐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그게 우리로 하여금 자명한 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도와줬으면 됐다. 근데 이제 고정된 일을 막 하시던 분들이 이제 학당에서 이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처음에 당황해 하세요.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고 아니면 뭐가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딱 이런 공식대로 대처를 하는데 계획 먼저 짜놓고 학당은 뭔가 너무 네. 느슨하게 돌아가. 그래서 이것도 수행이니까 한번 즐겨보시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짜라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계획을 안 짤 수가 없다는 세세한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짜야만 움직이겠다는 친구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짜라. 그게 또 너한테 자명하면 짜라. 대신에 그런 계획에 집착하지 마.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거의 문제점이요. 삼성 같은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짜놓고 무리하게 거기에 맞춰놓고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자연의 결은 전혀 그게 아닌데. 네. 자연의 결에 맞아야 성공인데,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룬 걸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에고 노름에 빠져버려서.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남이 볼 때는 일시적으로는 성공으로 보이는데,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 구성원도 재미가 없을 거고, 일하면서. 그죠. 창조성도 더욱해서 안 생기고. 약간 또 풀어놓고 즐기는 요 감각만 하면, 이게 육바람이 거의 실전이죠. 여기 안 되면 보살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힘들어져요. 누구라도 그건 힘들어지게 되는데, 자연의 결에 많이 이제 의존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로 치면요, 이제 하느님이랑 같이 수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다 그리지 말고 하느님한테 맡겨라 하는 게, 요 정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하느님이 채워주라고 하고 가는 거죠, 같이. 근데 나는 자연의 결에 제일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봅니다. 재밌네요, 이런 계획을 안 짜는 게 아니라, 네. 계획도 활용한다는 거죠. 계획 짜고 하는 다 활용해야지 거기에 매여버리면. 그러니까 책도 똑같아요. 저도 책을 좋아하고 책 안 보고는 성자 못 된다고 강조하지만 책한테 매이지는 말자는. 내가 주지 책이 중요하니까. 나 죽을 때 책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계획도 지금 계획 짜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그 비전을 눈앞에 두고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원치 않아도 늘 남아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럼 그놈은 영원히 추구해야 할 입증이 된 거죠. 저도 여러 계획을 세워봤지만 선명한 게 있잖아요. 그놈들이 있어요. 그놈들이 인생을 끌고 가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계획들이 끌고 간다는 거죠. 막 짜봐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짜서 오늘 하루 그냥 뭐 나가서 나갈 목표로 한번 오디션 나갈 목표로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 문제 있는 계획들은 찜찜한 거니까 알아서 무너지고 언제부턴가 이제 살아남은 놈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제일 자명하던.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수많은 계획을 세워봤지만 세우면서부터 자명하지 않은 게 있고
자명하다고 판단했는데 아닌 게 있고, 그런데 결국 살아남는 분들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 삶을 지금 학당을 끌고 가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놈들은 그 수많은 거기를 살아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가슴 뛰게 하고 제일 의미 있는 일이고 할 만한 일이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고 싶고 할 만하고 제일 의미 있는 그거, 그게 딱 살아남아서 버텨요. 그 무리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그 추구하는 것 자체로도 되게 가슴이 뛰어야 되고, 그렇죠?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어야 되고 하면 할만할 것 같고, 그럼 그건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럼 인욕해야 돼요. 그건 추구해야 돼요. 추구 안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거 안 하고 딴 데 있으면 분명히 내 인생은 우울할 게 확실하니까. 저도 결정을 그렇게 했죠.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딱 자명하다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인정을 빨리 해야지 그 다음 비전이 나오듯이, 이제 그건 어디든지 항상 계획 세울 때 앞에 두고 세우는 거죠. 그건 안 움직이게 고정시켜 놓고, 그걸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오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안 보여야 되나. 이게 편하죠. 구동의 목표들이 이제 생기면, 살아남은 목표들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 공부랑 똑같잖아요. 자명한 게 많아지면 이제 편해져요. 자명한 게 부족하니까 힘들죠. 계획이 막 산으로 갔다, 막 강으로 갔다 이래버리기 힘든데, 요 와중에서 자명하게 관찰해보면 살아남는 놈들이 있으면, 그놈들이 대충 어떤,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수렴이 되잖아요. 거길 향해서 가면,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봤지만, 이제 수렴이 됐고, 뭘 하자는 게 걔가. 그럼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 목표가 분명히 있으니. 지금 이제 저희 현진이랑 내가 농담으로 최근에 한 얘기도, 우리는 카셀이랑 했을 때, 뭐 정치, 경제 다 좋은데 그것도 방편이고, 뭐 하자는 거냐? 간단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전 세계인들한테 다 알리자 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요것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 목표다. 여기 분명하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요걸 하는데 오늘 뭐 하면 더 재밌을까 하는 그것만 계속 하면 되는 거죠. 학당은 그렇게 불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원을 세우고, 큰 목표를 세우고, 제일 자명하고 세워놓는 게 제일 좋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얻어놨으니까. 제품은 나왔으니까. 요것만 팔다 가자 하는 건데. 그런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원대한 목표도 우리한테 중요하고, 근데 그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중간 목표들은 또 바뀔 수도 있죠. 시장을 목표로 했다가 아니다, 대통령 바로 되자 했다가 아니다, 정치 가지 말자, 그냥 교황청으로 남자, 뭐 이거는 유동적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결을 더 봐야 알지 지금 데이터로는 모르겠다는 거죠. 다만 그날 더 자명한 걸 목표로 세워서 그날 하루를 또 끌고 가게 해보면, 자명하면 살아남고 찜찜하면 무너질 테니까 언젠가 이것들도 자명해질 때가 오겠죠.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하는 또 그것대로 떨어지겠지만, 이제 원대한 목표가 있고, 그게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고, 또 이 중간중간 목표들이 또 우리를 또 몰입하게 해주고, 지금 이 순간에. 그거는 그걸 의미 있는 거지. 그런 중간 과정 목표들은 너무 집착할 건 아니다.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은 목표들은 되도록이면 하고 가자 하는 방향으로 딱 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 좋겠죠. 이거 재미 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감각들을 막 빨리 받아들이고 하는 분들이 보살도 오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 거예요. 이게 에고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에고가 막 계획을 짜도 다 날아갈 일인데, 에고가 계획을 짜면 하늘이 흩어버릴 거라고 분명히. 그거 아니야 하고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몇 번 이 짓을 하면 느껴야 되는데, 빨리 눈치가 없으면 계속 한다는 거지. 근데 눈치가 있으면 빨리 감을 잡아야 돼. 이게 나 혼자 될 일이 아니니까 하늘하고 이렇게 수작을 하는 걸 빨리 배워야만 보살이 될 수 있고. 계획을 짜려다가 이게 이대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또 집착하기 그쵸. 길이 있으려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호흡 늘리기처럼. 늘릴 때는 늘리는데 몰입했다가, 다질 때는 안 늘리겠다는 다지겠다 하듯이 마음을 잘 바꿔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 세울 때는 진짜 될 것처럼 짜고요. 또 아닐 때는 또 그걸 빨리빨리 내려놓는 힘만 기르시면 여유가 생기시죠. 짤 땐 치밀하게 짜야 되고, 진짜 될 것처럼. 또 해보고 자명하지 않으면 또 언제든지 놓고 바꿀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이 계획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요걸 이루려다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이상을 이루려다가 현실하고 정말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계획에 원래 왜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내 행동을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지 정해주니까 그게 편해서 계획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에고가 못 견뎌요. 그래서 계획은 왜 꼭 세워야 되냐면 계획을 세워놔야 에고가 편히 잠잘 수도 있고 쓸데없는 고민을 덜하죠.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뭐 하지. 뭐 할 거야 하면 안정이 되죠, 에고가. 그러니까 에고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줘야죠. 대신에 그거를 빨리빨리 내려놓고 교체할 수 있는 정신력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에고 달랬다가 그러니까 호흡 계획이잖아요. 나 2초, 3초로 늘릴 거야 하면 에고가 늘리는데 몰입을 해요. 딴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다질 거야 안 늘릴 거야 하면 에고가 이제 안 늘릴 거라는 거에 말을 듣고 안심을 해야지 또 다지지. 이걸 안 세워놓으면요 늘렸다 다졌다 혼자 좀 잘 되면 늘리고 싶고 안 되면 다 이제 후퇴하고 싶고 에고가 계속 요동을 하기 때문에 에고한테는요 목표를 정해줘야지 에고가 안정이 되니까 목표를 짜고 그걸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중요한 거 같아요. 다만 거기에 매이다 보면 또 일이 망쳐지니까 그것이 현실화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에고를 달래는데 잘 쓰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 근데 가다가 목표가 바뀌면 빨리 또 다른 목표를 제시해줘. 그대로 두면 불안해지니까 그래 이제 뭐 하자. 다시 에고를 설득. 그럼 에고는 늘 안정된 상태로 목표가 꼭 안 이루어져도 늘 기분 좋게 갈 수 있지 않냐. 빨리빨리만 제시해주니.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상태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에고는 그건 못 견딜 거고요, 에고가. 놀다 보면 기바람이 나오면 거기에 참여하면 그걸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안에서 확 나와버리니까 기존에 세웠던 목표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거죠. 순간순간 삶은 자명한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근데 이게 너무 산만해지면 안 되고 하나로 수렴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예리하게 분석을 잘 하기만 하면 파편적으로 오는 것 같은 정보들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결을 찾아내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게 분명히 통일된 결은 있을 거거든요, 우주에. 이 파편적인 것을 꿰가지고 하나를 꿰는 힘이 없으면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부분적인 자명함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듯이 제가 그걸 묶어서 하나의 전체적인 내 인생의 자명한 결을 찾아내는 거는 그건 평생에 걸친 작업 같아요. 다만 최선은 그 순간순간 가장 넓은 시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봐야 아니까 그게 자명한 목표인지 아닌지. 지금 저만 해도 모르잖아요. 과연 정치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몰라요. 뭔가 내면에서 그렇게 하라는 움직이는 영감은 있지만 실제 해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해봐야 바로 우리가 해보면 자명하다 아니다가 그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영역도 갖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결론은 자명하면 가고 자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로 선 털겠다 하는 각오로 가는 거죠. 그 각오로 계획도 세우고 실험도 해보고 또 이런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보고 자명하면 취하고 아니면 버리겠다 하는 요거 해주는 게 보살도 수행인 것 같아요. 요거 버텨주는 거. 빨리 판단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육바라밀을 공언하는 거죠. 빨리 판단하고 빨리 되도록 늘 처연한 시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요게 실전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소승에서 추구하는 명상과 아예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평정심 유지하려고 산정을 닦는 거. 편히 쉬고 싶어서 닦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 때 판단 잘하려고 하는 거죠. 총동원한 결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활용해서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또 현재의 실천, 또 미래의 계획, 이게 3박자잖아요. 계획, 실천, 평가. 과거 거는 평가하고 현재 거는 실천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계획을 짜고 이게 같이 돌아가야 일이 되지. 요거 하나가 없이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잘 활용하자. 난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지? 현재 뭘 하고 해야 되지?
과거에 내가 한 거에 난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요거를 계속 요게 없이는 에고가 못 산다 하는 거죠. 받아들여야지. 요걸 다 무시하고 순간순간 살래요 하는 것도 좀 본인 에고가 힘들 거야. 그렇게 하면 여기 적절히 돌아가 줘야 에고가 힘이 나서 가지. 건강하게 가지. 여기에 빠져버리면 에고는요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명상을 해도 느슨해져 버릴 거예요. 에고. 그러니까 목적 없이 명상하게 되고 고살이 되려면 여기 딱 삼박자가 맞아줘. 계획 잘 짜고 잘해야 끝나요. 보살 때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되고 잘하고 잘 쓸 때 제대로 쓸 때 끝나는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미래를 잘 쓸 때 끝나죠. 대충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평가, 냉철한 반성, 미래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계획, 그 순간에 있어서만큼 거기에 입각하는 현실의 어떤 실천, 여기에 됐으면 된 거죠. 그때 목표를 지금도 추구하고 있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명하지 않은 거는 추구 안 해야 맞는 거고, 지금. 자명한 거는 계속 추구해야 맞는 거니까, 그때 그 목표를 계속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의지가 센 사람은 되지만, 보이느냐 아니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랑 현실에서 의지가 강한 사람하고는 좀 구분해서 접근하려니까, 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도인의 삶은 의지가 강한, 현실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좀 다르다. 좀 다른 성공이다. 자연과 수작을 했을 때 얻는 성공이지. 내 에고 과잉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현실에서 성공자라고 하는데, 주변에 엄청난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런 성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어제같이 그 양심 경영이라고 하면 아무튼 진정한 성공의 비결인 거죠. 진짜. 뭐라 비전 성공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의 성공. 이런 얘기 재밌죠. 뭔가 앞으로 막 어디 들어가도 로고스를 찾아내서 빨리 해결하자는 거라. 이것도 또한 실험이잖아요. 계획 짜는데도 로고스가 있으니까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면 과거 이제 미래가 모여서 순간순간을 현실을 움직이면서 변화시킨다는 걸 생각하면 우주가 그렇게 굴러가지 않겠네.